네, 여러분이 귀찮으신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미국 영향을 받는 거고요. 국내 증시 차익 실현 나올 때 됐었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이건 예상됐던 부분이고 수급도 개인만 매수하면 마감을 했고요. 당연히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기사는 원래 나옵니다. 상승 끝났나? 한계 왔나? 조정 다시 시작되나? 천장 막혔나? 이제 개인들 힘들어지나? 개인 어쩌나? 뭐 이렇게 걱정하는 기사들이 막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당연히 불안해지고 헷갈리질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커뮤니티 종투방 망했다 끝났다 소리 나오고 팔아야 되나 불안 심리 만들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전까지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댓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뭐죠? 단계적 매수가 뭐죠? 초보라서요 라고 하던 분이 2차 전지는 망했으니까 신경들 꺼라 하면서 반말로 훈계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왜?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팔면 오르고 근데 내가 팔면 버티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서워집니다. 이럴 때 심리는 불안해지죠. 귀가 얇아지죠. 투자가 쉽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투자랑 안 맞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진 업종이 어떤 수급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시장이 헷갈릴 땐 뭘 봐야 돼요? 그쵸. 주도주가 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위해선 수급의 변동이나 수급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급이 들어와야 주식이 올라가요. 주식은 누가 사줘야 올라가잖아요. 사는지 파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시장의 주도주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막혀 있을 때는, 횡보할 때, 시장이 상단이 막힐 때는 시장 자체가 불안해집니다. 그때는 더욱더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수급을 체크하면서 변화된 점 없는지 빠르게 좀 가져가면서 스스로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 2월 국내 증시 상승에 따라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시장이 더 갈지 말지, 시장이 가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왜? 내가 가진 종목이 올라가야 되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는 기준으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보니까 제가 코스피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가 올해 1월부터 2월 24일 기준으로 10.24%, 코스닥은 무려 14%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상황을 잠깐 복기해 볼게요. 1월 중순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이거 수급을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코스피 상승은 4%, 코스닥은 5.88%. 외국인들은 주로 뭘 샀었어요? 반도체 대형주, 엔터, 조선일보, 네이버, 자동차, 게임, 2차전지. 이미 외국인은 이렇게 사고 있었어요. 기관은 로봇,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연기금은 반도체 위주로 많이 사고 있었어요. 연기금이 1월에 많이 샀던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많이 당겼습니다. 요렇게 담았던 거예요. 연초에는 특징이 뭐였어요? 트럼프 관세에서 안전한 섹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왜냐면 연말에 너무 빠졌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음의 것들이요. 뭐예요?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주요 섹터의 수급 변화를 한번 여러분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한 섹터가 여기에 있다면 확인한 뒤에 특징을 파악하고, 없어? 없으면 한번 해보세요. 직접. 여기다가 더 붙이면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자료에다가. 자, 기준은 1월 15일부터 2월 24일. 이건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818억 원인 거예요.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기관, 연기금이 샀고 수익률은 6.31.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조 단위를 샀습니다. 연기금은 많이 안 샀고요. 수익률은 5%. 근데 개인이 조 단위로 팔았어요. 왜? 그간에 좀 많이 오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을 남긴 거죠. 리노공업이 지금 기관, 특히 연기금하고 같이 사가지고 수익률이 17%. 한미반도체는 지금 기관이 팔아요. 연기금하고 5% 빠졌고, 파크시스템즈 지금 10%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HPSB. 그렇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소부장도 그렇고 대형주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어요. 수급이 들어왔어요. 어디? 연기금의 수급은 대형주 위주로 꾸준히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파크시스템즈, HPS 이런 애들 위주로 사고 있고, 삼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팔고 있더라. 근데 최근에 삼전이 외국인들이 찔끔찔끔 사기 시작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개인은 하락하는 종목 위주로 이런 식으로 사는 모습들도, 얘 하락입니다. 죄송합니다. 얘 하락입니다. 얘 하락이에요. 5% 마이너스입니다. 한미반도체 하락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주로 사내가 누구예요? 개인들은 하락하는 업종 위주로 개인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망어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지금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특지점이 이전까지는 개인이 사지 않았었는데 1월 15일 넘어가서 특히나 2월 들어가지고 개인들이 주로 사기 시작했고요. 외국인들이 일제히 팝니다. 주체가 개인으로 바뀌었어요. 조선은. 제가 이거 얼마 전에도 짚어드렸었는데, 그래서 내린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수급 주체가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바뀐 거는 변곡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좀 보셔라, 체크하셔라 라는 거고요. 연기금도 많이 사진 않아요. 그리고 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익률이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 나오는데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키 맞추기가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금 한 50% 아직은 수익이 나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엇갈렸다. 수익률은 둘 다 올라가긴 하는데 네이버가 조금 더 올라갔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주, 여러분이 이제 로봇주 쭉 보시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지난달에는 매수가 없었는데 1월 15일 이후에 중소형주여서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매수가 들어온 종목들도 간간히 보이긴 합니다. 대체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입니다. 이 큰 종목들이나 많이 오른 종목들 제외하고는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요게 지금 1월 15일부터잖아요. 시한을 2월부터 한번 당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로봇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2월 안쪽으로 한번 당겨갖고 시점을 당겨보시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더 커졌고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더 많아진 게 보이는 종목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최근에 수급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우위로 들어서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초창기에는 상승에 뛰어들지 못해요. 그리고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살짝 빠질 때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이 끌고 가는 경향이 1, 2월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갖고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수익률도 큰 종목들은 엄청 커요. 뭐 유일 이런 애들은 뭐 90% 하락했는데 얘 뭐 8만 원까지 갔었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들쭉날쭉하는 모습들,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초 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았고 외국인 매수세가 높지 않았던 업종이라고 지난달 1월 16일 날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 이게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AI 관련주들이 소폭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상승 이후에 2월 중순 들어서면서 상승세가 조금 더딘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형 그 완성차 업체 두 개는 수급이 완전히 엇갈렸어요. 개인만 사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지금 전반적으로 팔고 있다. 연기금도 팔고 있다. 그리고 수익률도 빠졌다. 관세 영향이 오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하락이 계속 일어나니까 외국인 기관을 일단 털어냈는데 저가 매수를 개인이 나선 모습이고요. 반대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거나 낙폭이 적은데 개인들이 올라갈 때 팔고 있고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를 하고 연기금하고 같이 두고 있다. 근데 상승폭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잘 갔어요. 의외로. 지난달에 외국인 매수세가 JYP에만 들어갔고 하이브에는 연기금 매수세가 들어갔었는데 시세가 이 두 종목이 강하게 났었는데, 요번 달에는 외국인 연기금이 동반으로 들어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었고, SM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가 세게 들어가면서 30%, 비교적 SM이 JYP 하이브에 대해서 덜 올랐었는데 얘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전반적으로 이번 달에는 어때요? 얘네들이 수급 우위가 나타나고 개인들은 냅다 다 팔았습니다. 왜? 오르니까.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관세 무풍지대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 관세 무풍지대도 그러면 어때요? 지금 그 안에서 순환매 도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게임주 개인들이 위주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조금씩 사고 있는데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땡겨주질 않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난 종목이 좀 많아요. 지금 수익률이 얘네가 마이너스, 올라간 애는 펄어비스랑 위메이드 정도, W게임즈는 약보합 정도다. 이렇게 확연히 갈리고 있어요. 그리고 식품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수출주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삼양, 풀무원 위주로 올라갔고 상승폭이 풀무원이 의외로 제일 컸어요. 삼양식품 외국인이 엄청 땡겨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주로 식품주도 담고 있더라. 연기금은 크게 안 담고 있고, 풀무원은 동반 매수 들어왔고, 수출 호조세 나오는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이 좀 잘 보고 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올라간 게 뭐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얘는 쌍끌이 매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케바케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근데 유무에 따라서 조금 수익률이 갈리는 것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철강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엔 저가 매수가 지난달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연기금이 주로 이런 식으로 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철강주는 지금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반덤핑 관세를 미리 알았나 얘네들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홀딩스도 철강으로도 분류가 되죠. 많이 올라갔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상승폭이 컸는데 S오일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대체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캠이랑 포스코 퓨처엠 제외하고는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 종목이 상승이고요. 두 자릿수 상승도 제법 나왔어요. 두 자릿수 상승 나온 애들도 제법 많고 주로 얘는 연기금이 많이 땡겨주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개인들이 냅다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주로 사는 건 뭐예요? 낙폭이 과대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삽니다.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런 애들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만 더 당겨볼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내 섹터는 1월 15일부터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대체적으로 매수 우위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포스코 퓨처엠 지금 플러스인데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2차 전지만 일단은 한 달을 샘플로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업종이 뭐 로봇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당겨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다 두 자리예요. 특징적인 게 얘네 다 두 자리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저가에 매수하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 내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분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적게 오르진 않았어요. 바닥에서 치고 올라왔을 때. 근데 뭐 여기서 내가 무조건 빠진다 이게 아니고 올라갈 때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도 필요한데 핑계가 생기면 언제든지 얘네들도 내려왔다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이 주로 땡겨주고 있는 애들은 지금 추세적으로는 연기금이 미친듯이 땡겨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한두 종목, 세 종목 좀밖에 되지 않는다. 수급에서는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그럼 이 수급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확인을 하시고 더 세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쉬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나의 예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증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모두 2월 한 달 동안 두 자릿수 그래가지고 대다수 종목 연기금 매수 외국인 매수도 많고 수급 개선에 의한 상승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연기금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종목별 상승에 역시나 영향을 크게 줬어요. 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애들이 강하죠. 저가 매수세도 강하죠. 순환매도 강해요. 상승의 지속 정도가 업종마다 다른데 업종별 이슈가 강한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 뭐 무풍지대도 무풍지대 안에서 계속 돌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1월 중순 이후에 증가한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 나왔고요. 잠시 숨고르기에 지난주 어제까지 들어갔는데 뭐 오늘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하락 및 조정장 속에서도 강한 수급에 의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 업종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해당 업종 안에서 종목을 추린 뒤에 차별화 포인트, 뭐 컨콜 내용을 좀 보던지 수주 내용, 이벤트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나올 만한 호재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은 걔네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 종목을 선별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면 투자를 잘 하는 거죠. 그게 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니까 10개 투자해갖고 10개 다 수익 못 내요. 10개 중에서 6개만 수익 내면은 60%니까 확률이 그러면 수익률이 플러스인 거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